우리는 같은 마을에서 앞뒷집에서 서로 형제처럼 지나다가 생긴 갈등입니다. 생긴 가해고 피해입니다. 그게 제가 역사를 공부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비밀고 해결하기 어떤 측면에서는 어려운 면일 수도 있는데 아까 이재용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에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이 난관을 이 관문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료집에 잠깐 수기냈습니다만 22쪽에 우선 현재 당장의 제도상의 문제로 지난 진실화해위원회에 만여 건 신청을 받아 조사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전국에 100여만 명 희생된 유족들로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당시 10개 시군을 샘플로 조사해서 그 지역에 지금도 증언이 가능한 피해자가 몇 분인가 조사했더니 10,000분이 넘습니다. 그 만여 분의 해당 유족들 가운데 위원회에 신청하신 분은 500명이 안 됩니다. 그걸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신청 대상자의 5%만 신청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95%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기를 못했고 신청 기한이 1년이었고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가 가동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가장 큰 민원은 내가 몰라서 신청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을 받아서 조사해달라. 그러나 저는 법에 따라서 임명받아서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서 1년만 신청받으라고 했는데 추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할 수 있었던 아주 지역적인 일들은 조사하다가 같이 밝혀지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실 규명해라. 그러나 새삼스럽게 신청받아 조사하는 건 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된 분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밑에 작은아버지 다 죽었다. 신청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95%의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은 설령 알았으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차16 때 희생자 부분 얘기했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5.16 난 다음에 감옥에 끌려가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랐다가 뒷날 무슨 부당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알면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 저는 그분들의 그 심정을 정부가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했으면 알았으면서 신청을 못했는가. 그동안 우리 정부의 정책을 보게 되면 저라도 이거 신청했다가 오히려 또 다른 국가로부터 탄압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신청 대상입니다만은 신청 못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보복이 들어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있어서 안 했는데 그런 분들조차도 정부가 국민을 이해한다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그분들 아우르면서 보살펴야 되는 거죠. 그게 적은 문제로 현재 우리 과거사위원회가 종결됐지만 계속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제가 사진을 몇 장을 넣었습니다. 이 사진을 넣는 것은 여기 관계자분들, 유족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사진이지만 혹 국회로 왔기 때문에 너무 국사에 바쁘시다가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사진 몇 장만 제가 추렸는데 첫 번째 사진은 이분들이 지금
한복 입고 있거나 집에서 일하고 작업복 비슷하게 입은 서울장에 생긴 이분들이 바로 죽은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 얼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사살돼서 이 구덩이에 묻혀있습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의 첫 번째 사진은 지금 구덩이에 이제 총살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 지금 빤히 쳐다보고 있죠? 그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안 난다고 그러면 아마 이상합니다. 그렇게 학살돼서 전국 도처에 보살피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위의 매장지, 그것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굴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아래 사진입니다. 이따가 이 부분의 앞에서 제가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간단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27쪽의 세 번째, 과거사 정리의 과제와 의의 부분입니다. 과거사 정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불행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과거사의 부담은 지금 우리 세대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로 미뤄진 과거의 숙제를 지금 해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미래로 이어지면서 후손들에게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사 정리 곧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했고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잘못과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고, 그것을 사회가,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제가 몇 번 인용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이지만 억울한 일을 그래 당신 억울하다, 국가가 잘못했다고 인정해주게 되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돕는 녹듯이 풀릴 수 있지만, 너무나 아는 사실을 끝내 부인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또 하나의 과거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피해자들의 보상이나 명예회복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책임도 물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화해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혹은 국가가 나서서 화해를 촉진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바람직한 미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비춰볼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한국의 과거 청산 작업은 앞으로 설명드릴 위의 발굴 사례에 살펴보듯 어느 것 하나 반듯하게 마무리된 일이 없습니다. 진실화해가 그동안 행한 진실규명으로도 국가의 잘못과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만, 그에 따라 최근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사법부의 판결로 부분적으로 보호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저지른 학살 침해 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현재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일일이 나서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힘든 재판을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전쟁 시기에 희생된 수십만 명 사건이 모두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사법부나 국가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진실규명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고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청산한 일은 기득권 세력의 반발 때문에 결코 손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인 과거사 정리를 추진하던 때 지지 여론은 60%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부에서 과거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시비를 걸면서 그 의의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사 정리를 통한 진실규명과 화해가 왜 소중한 일인지 안목식견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한국 사회는 아직 지난 과거의 잘못을 허심탄회하게 성찰할 수 있을 만한 정치사회적 여건이 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일기합니다. 독일 사례를 보면서 참으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심정이죠. 한국 사회는 공동체적 유대가 아주 강한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나 악연은 사회적 혈연적 유대에 의해 지속되면서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시골 살다 보게 되면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 고조 할아버지 때 인간관계 다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이해를 합니다. 조선시대의 당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불화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 간의 양보와 화해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역사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과거 청산인 것입니다. 과거사 정리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부터 화해와 평화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격동의 근현대사를 살아온 탓에 국민 누구라도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고 고통과 손절을 안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가슴속에 묻은 채 덮어왔습니다.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아닌 척 해야 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또 다른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억울한 죽음의 경우에 하소연하기는커녕 입 밖에 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태안위령제에 참석했다가 자기 아버지의 억울한 학살도 또 그런 아버지 죽음이 진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도 내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유족회를 통해 확인하고 지난 태안위령제에 처음으로 참석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찌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제가 맨 앞에 머릿말을 쓴 부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전국의 학살 터를 조사해서 몇 군데 샘플로 가능한 지역을 발굴해서 그 유해가 다 아시다시피 충북대학교 박물관옆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치라고 했지만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굴되지 않고 엊그저께 공주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나서서 나머지 부분 발굴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유해가 노출된 상태로 있는데 발굴도 못하고 있고 훼손되고 있고 또 개발 과정 속에서 아주 유린되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나마 지금 안장을 못하고 대학 강실 한 곳에 상자에 담아서 놔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한국의 과거사 정리가 바로 충북대학교에 안치되어 있는 유해와 같은 상황이다. 그게 상징적이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거죠. 언제까지 충북대학교에 가지고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그거 좋은 장소 물석에서 그분들 원원들을 달래기 위한 추모 묘지를 조성해야 되죠. 지난 진실화해위원회 4년 동안 하다가 중단된 일이 바로 충북대학교에 있는 아직 임시로 보존되어 있는 유해와 같다는 말씀을 제가 첫 번째 드린 거고 어떻든 그거라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4쪽, 28쪽에 마저 제가 읽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특별법을 통한 피해구조 배보상.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과거사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비극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희생자, 피해자, 유가족들이 감내해온 억울함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수많은 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 국가의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상처받은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용서와 화해를 향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지금까지 불법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은 회피해왔습니다.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송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매 사건마다 일일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소송에 따른 배보상 방식 대신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배보상의 기준과 방식 등을 통일한 포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희생 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사건의 성격이 유사하고 희생 이유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유가족이 겪은 2차 피해 유형도 대체로 유사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국가의 화해조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국가는 포괄적이고 공평한 원칙을 가진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근원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한 포괄적, 일괄적 배보상 피해 구제 방식은 과거 국가가 행한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지는 행위이자 사회적 정의의 실현인 것입니다. 과거사 정리활동은 피해자, 가해자 혹은 일반 국민들 모두로부터 불만을 사고 비판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외국의 경우도 과거사 정리에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일반 국민들을 여론조사하게 되면 몇 퍼센트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는 교육, 정의를 지지하고 있는 언론 때문에 독일의 과거사 정리가 된다고 우리 의원님도 같이 다시 한번 독일 방문했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과거사 정리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는 어떤 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고착되면서 어려움만 가중될 뿐입니다. 미래 후손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정의롭게 이행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할수록 과거사의 부담은 갈수록 더해지고 과거사를 올바르게 정리할 기회는